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인정입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서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750선으로 밀렸습니다. 주로 헬스케어 업종이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었고요. 코스피도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IT, 중국 소비 관련주 약세로 코스피 지수는 2,472로 내려왔습니다. 자,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밀렸는데 미 의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지만 지수는 이미 이 같은 기대감을 모두 반영했다는 인식 속의 하락이었고요. 오늘 국내장으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잠시 뒤에 공유해보겠습니다. 자, 출중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자,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 개장 전에 종목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 종목은 두산인프라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2 엔진의 생산 증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2012년 생산을 시작한 이후에 5년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수확의 시기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G2 엔진 생산 체제가 2017년 5만 대에서 내년에는 6만 대로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6월에 세계 2위 지게차 업체 독일 업체와 엔진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11월에는 중국 1위 농기계 업체인 로볼과 50대 50으로 엔진 생산 조인트 벤처 설립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기적으로 엔진 사업부의 외부 매출 증가가 확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G2 엔진은 개발 포함 2,600억이 투자되는 등 전체적으로 엔진 사업 특성상 고정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5년간은 G2 엔진의 초기 수익성 개선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향후의 5년은 사업분의 최고 수익원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서 차세대 가스 엔진 등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G2 엔진은 15에서 20년간 정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 개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또한 중국에서 굴삭기 시장과 더불어서 시장 점유율까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11월은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판매가가 159.5% 증가됐고요. 마켓 쉐어도 9%대로 높아졌습니다. 과거 전체적으로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이번 로볼과 조인트 벤처가 기존 공장 활용을 통해서 투자비나 엔진의 장비 적합성 등을 여러 면을 고려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켓을 통해서 증명된 G2 엔진의 활용성을 돋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굴삭기 판매와 더불어서 엔진 조인트 벤처 사업까지 되어지면서 먹거리 창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최근의 주가 조정 이후에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견조하다는 점에서는 중장기적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봅니다.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제시할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8,4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두산인프라코어였고요.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안정된 승리를 원한다면 수급과 투자의 전환을 노려라. 권광현.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오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를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종목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4.6% 빠졌던 CJ 대한통운 주가 흐름부터 좀 보겠습니다. CJ 건설과의 합병 우려감이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 합병과 지배구조 변경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얘기하는 증권사도 있던데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3, 2, 1.
예, CJ 대한통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는데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김지훈 차장님. 네, 저도 CJ 대한통운 일단 장기적인 측면은 좀 부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해서 굿 편말을 들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대외공사에 대한 수주 확대 부분과 물류센터 시공 능력 제고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CJ 건설과의 1대 0.0537169 비율로 흡수 합병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대한통운에 대한 효과에는 제한적이지만 CJ 건설의 경쟁력에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2018년에 3월 달에 그 곤지암 허브 터미널 가동에 따른 택배 경쟁력은 향상이 될 것이고 캐파 증설과 비용 절감 효과까지 볼 전망입니다. 메가 터미널 가동으로 내년도 매출액은 역시 19%, 영업이익 역시도 한 19%대의 증가가 기대돼서 퍼 32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택배 1위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도의 외형 성장을 감안하면 지금 최근에 그 하락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다는 점, 그래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의 여력은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CJ 대한통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부정적인 의견 주신 권광현 이사 코멘트도 들어볼게요. 네. 중요한 부분을 웬만큼 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조금 이제 첨언을 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도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상승 여지가 남아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는 조금 더 하락을 할 부분이 남아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추세 흐름으로 집어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무적 가치나 펄을 따져보기 전에 그걸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배드 드렸습니다. 예, 저희 전일장 특징주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의 주가가 지금 닷새째 하락하고 있고 어제 하락폭은 컸습니다. 어제 5%대 급락이 있었는데요.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 거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NC소프트의 모바일 MMORPG 게임인 리니지 M은 또 대만 시장을 석권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NC소프트 매수 추천하시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긍정적이시네요. 지금 하락폭을 이용해서 좀 사볼 수 있겠습니까? 김지훈 차장께 들어볼게요. 네, NC소프트 역시 4분기 그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모바일 부분의 신작에 대한 우려로 흥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주가 하락 모멘텀이 됐고 또 최근에 고강도의 그 세무조사에 따라 5일 연속으로 좀 주가 하락한 측면이 있지만 역시도 상당히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악재 세력이 틈을 타서 공매도 비중이 증가해서 또 하락폭이 또 더 커지는데 좀 유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리니지 M이 대만에서 성공적인 출시로 상당한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적재산권 IP 사업에 대한 것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핵심은 여전히 모바일 쪽 MMORPG 기대 신작인데 내년 1분기에 아이온 레기온스가 북미와 유럽에서 그리고 리니지2 레볼루션의 중국 가능성까지 해외 쪽 매출이 가파를 것이고 내년 2분기부터 특히 실적 개선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증가율도 약 35%대, 영업이익 증가율은 약 60% 증가를 기대해서 최근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 기조가 여전하고 지금의 가격은 신규 매수 기회로 보셔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어제 NC소프트의 주가가 좀 5%대로 급락이 있었는데요. 사봐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세 번째로 어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볼 텐데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사흘 만에 소폭 밀렸습니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지금 주가는 8만 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이번에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건강현 이사님, 굿 의견이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호황과 인수합병 이슈로 무서운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쭉 상승되는 분위기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부분이 꺾였다 뿐이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업종들의 상승 랠리가 지금 바로 무하향세로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작은 차트로 보게 됐을 때는 아래 위로 흔들면서 움직이게 되겠지만 결국은 우측 상단을 향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고 느긋하게 추세를 바라보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굿 드린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 짧게 배드 의견도 듣겠습니다. 차장님. 제가 이거 팻말을 잘못. 그러셨어요? 네. SK 저도 하이닉스 긍정적인 의견 코멘트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예. SK 하이닉스 지금 2018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4.5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최하단에 위치했다 할까? 아직도 추가 상승 여지는 있고 주가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12월 21일 목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어떻게 출발할지 잠시 뒤에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매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지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0종목씩을 들고 오셨는데 잠시 뒤에 공개해드립니다. 장중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나흘 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0.35% 상승 출발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255만 3천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0.5% 상승 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어제 2% 가까이 올랐었던 포스코는 오늘도 강세입니다. 1% 상승 출발입니다. 종목별로 좀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KB금융이 각각 0.23%씩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가 보합, 현대모비스는 어제보다 0.2% 정도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어제보다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은데요. 약보합권 출발입니다. 양지수가 모두 지금 나흘 연속 하락 출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0.03% 소폭 밀리면서 2,471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약보합 출발입니다. 754선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 좀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었는데 오늘도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각각 0.3%, 0.1% 밀리고 있고 로엔의 주가는 어제 2%대 강세였는데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됩니다. 티슈진이 어제 13%나 급락이 있었죠. 일본 제약회사인 미쓰비시 티나베의 기술 수출 계약 파기 소식 역시 코롱 생명과학과 함께 급락의 원인이 됐었는데 오늘은 소폭 반등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낙폭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로메드가 0.7% 강세 출발, 그 밖에 포스코 캠텍과 파라다이스가 빨간불 켜면서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는 다시 상승 반전에서 강보합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뒤에 또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의 추천주로 공개하기 앞서서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건강현 이사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11월 23일에 주셨던 JYP 엔터입니다. 18%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김지훈 차장의 종목도 있으시죠? 11월 27일에 주셨던 차바이오텍이 추천한 이후로 지금 30% 이상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리뷰 한 말씀 드릴게요. 먼저 권광현 이사님의 JYP 엔터부터 듣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중 관계 개선이 가져다주는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받는 엔터 업종이죠. 이런 업종에서도 굉장히 요즘에 큰 시장의 호응을 받고 있는 트와이스라든가 이런 걸그룹들을 대거 보유한 되게 탄탄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관객 회복이 가져다줄 상승 부분, 그리고 주력으로 밀고 있는 아이돌의 활동이 매출로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더해져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뚫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JYP엔터는 오늘도 권광현 이사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또 들을 거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의 차바이오텍도 설명 듣겠습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일단 차바이오텍 주가의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네. 단기적인 이제 변동에 대한 거는 조금 너무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키포인트 2개 말씀드리면 이제 제대열과 바이오 인슈런스 쪽 그 최근 협력병원을 계속적으로 늘려서 시장 점유율이 약 20%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그 실적 모멘텀을 좀 받을 전망이고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이슈로 이제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차바이오텍 미국 병인이 그 5차 QAF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차바이오텍 인식이 아마 123.600만 달러까지 지금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병원 그 행정 경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을 받을 전망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24,00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수익률 자랑 종목들 봤고요. 이제 추천주 공개하겠습니다. 권광현 이사께서 오늘도 탑10 종목 준비하셨는데요. 12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10위는 새롭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보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고요. 다양한 이슈를 끌고 다닌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소개를 따로 안 드려도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작년부터 굉장한 실적 개선 폭을 보이더니 올해는 아주 역대급의 성장을 이루어낸 흥미로운 기업이죠.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무려 1023%나 증가하기도 했고요. 지난 11월에 있었던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에서는 하루 만에 156억 원의 매출을 터뜨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액면병합과 무상증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동안 거래 정지 기간을 거치더니 갑작스럽게 거래 재개 후에 폭락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진행을 했던 액면병합과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수정 주가를 반영하게 되면 영향이 없어야 정상이지만 실제로 주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좀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현재 지점이 결국 최저점 부분과 근접했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장중에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현재 PER이 19배에서 20배 정도 수준으로 화장품 업계 평균포에 비해서 아직 한참 낮은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올해 기대되는 EPS는 약 1,300원 수준으로 장부 가치로 따지기만 해도 제이준 코스메틱의 평가 가치는 2만 원 중반대까지도 별 문제 없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길게 볼수록 꽤 알찬 기업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짚어드릴게요. 폭락세가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승이 완전한 상승 전환이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일단 현재가 진입하시고 목표가 19,000원 그리고 손절가 1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S-오일은 처음 추천드렸던 시점 대비해서 아직 크게 오르진 못하고요. 계속해서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방향은 확실히 잘 잡고 있고, 그리고 목표가까지 큰 문제 없이 상승세를 이어갈 듯합니다. S-오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회사 자체가 너무 유명하시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유사업과 석유화학사업을 하는 회사죠. 근데 최근 정유사업과 석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넘어오기 전 결과치로 봤을 때는 난방유가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전통적인 비수기를 겪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 하락이 나타나야 되는데 국제 유가가 무섭게 상승하다 보니까 오히려 석유 정제 마진이 강세를 보여서 더 많은 재미를 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유업계에서도 3분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실적표를 내놓았던 기업이었던
S-오일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S-오일은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50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3,900억 원의 실적을 거둬들였는데요. 전년 동기에 비교해서 매출은 26%, 영업이익은 376%, 순이익은 132% 증가한 기록입니다. 또한 2018년에는 잔사유 고도화 정제시설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면서 이익이 다변화된다든지 아주 재무 건전성이 올라갈 여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과 컨센서스 모두 탄탄한 기업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S-오일은 전통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고배당 종목으로 유명하죠. 올해도 5% 이상의 배당을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완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연간 대차 잔고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고 주가 흐름도 매수 시기 고려하시기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격 전략 한번 짚어드리자면 첫 저항선으로 점쳐지는 부분이 13만원 선이에요. 그쪽만 문제가 없다면 목표가에서 14만원, 그리고 손절가에서 11만 5천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LG이노텍 한번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은 추천드렸던 시점 비해서 조금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철저한 분할 매수를 권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지키셨다면 손해폭은 상당히 좁혀져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은 현재의 주가에서 변곡점이 되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처음 LG이노텍을 접하시는 시청자분께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으셨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LG이노텍은 전기전자 부품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그런 종합전자 부품 업체입니다. 현재는 광학솔루션 사업 부문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전장 부품 사업 부문, LED 사업 부문, 그리고 기판 소재 사업 부문도 다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LG이노텍은 2015년과 16년에 굉장히 역성장을 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올해 들어가면서 실적 개선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난 10월에 발표됐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9%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171% 증가한 수치를 발표하면서 완전한 실적 턴어라운드의 정점을 찍어줬는데요. 4분기에서는 실적 개선폭이 더 커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높은 듀얼 카메라 부분의 출하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신규 모듈의 빠른 수율 상승, 그리고 앞서 대부분의 고정비가 반영된 신규 라인의 가동, 이런 부분들을 꼽을 수 있는데 결국은 4분기 매출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결론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대차 잔고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흐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도 결국 상승 모멘텀을 더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짚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8만 3천원, 손절가 14만 5천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롯데케미칼 한번 볼게요. 롯데케미칼은 처음 매수 추천드렸던 시기로부터 작은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등락폭이 상당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 이후에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데요. 롯데케미칼은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리라고 점쳐져 왔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열어보니까 이야기가 달랐던 거죠. 지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역시 놀라운 실적을 발표해줬는데요. 지난 10월 말에 발표했었던 3분기 영업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가 증가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0%에 육박하는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하락에서 비롯된 악재를 딛고 이 정도 성적을 꺼내줄 수 있는 부분을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의 현재 PER은 6배 정도로 업종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결국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한동안 늘어났던 대차 잔고와 공매도가 상당히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흐름도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개선해주고 있고요.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자면 저항선인 37만원에서 38만원 선에서 매동에 따라서 비율 조절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최종 목표가로 42만원, 손절가 32만 5천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JYP 한번 보겠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를 14,500원으로 드렸었는데 14,450원을 기록을 하고 다시 내려와서 굉장히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남는 종목이네요. 네. 현재는 최고점을 찍고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 자체는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상향이 있습니까? 네, 목표가를 좀 더 상향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네, 여전히 일봉상, 주봉상 추세를 전혀 이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올해 실적치를 기반으로 가늠하고 있는 JYP의 EPS는 약 450원 수준이에요. 업종 평균 PER만 적용해도 주가는 16,000원 선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장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밸류에이션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엔터주의 특성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 아이돌 그룹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역할을 트와이스가 맡고 있는데요. 이번 4분기에는 트와이스의 일본 진출 매출과 이번 컴백에서 발생한 매출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68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억이나 증가 수치를 보이는 부분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에 좀 근거가 되어주고 있네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최근 11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이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보유장을 높이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제시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 12,3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건강현 이사님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봤습니다. 종목별로 좀 변동이 있는 종목도 있고 기존 포트에서 변함이 없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멘토로 삼고 대응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 또 탑5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 10위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먼저 10위는 CJ입니다. 19일날 이제 지배구조 개편 공시가 나왔습니다. CJ 제일제당과 영우 냉동식품, KX 홀딩스 간의 삼각 합병건입니다. CJ 대한통운의 CJ 건설 흡수합병 발표도 있었고요. 그런데 CJ 제일제당과 KX 홀딩스의 CJ 대한통운 공동 출자가 해소되고 그룹 내 건설 부분에 대한 통합 효과로 시너지에 대한 물류량 증가 효과를 볼 전망입니다. KX 홀딩스의 CJ 대한통운 지분 가치가 시가로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에 대한 유출입이 없고 계열사 간의 그 대규모 차입도 없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KX 홀딩스와 CJ의 건설 가치는 CJ 제일제당 지분율 상승으로 역시 올해 대비 내년에 매출액 약 11%, 영업이익이 6%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쪽 순매수도 여전히 좀 견조한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5만 원까지 중장기 목표가 변함이 없고 그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그래서 지주사 중에는 좀 충분히 담아갈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CJ 관련 그 자회사들의 실적도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엔입니다. 음원 3사 중에 유일하게 평균 판매 단가와 그 유료 가입자가 동시에 계속적으로 순증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4차 산업 그 혁명 관련해서 대주주 카카오와 그 시너지는 좀 돈독해질 전망입니다. 최근에 사명까지 바뀌는 걸로 지금 어제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 드라마 제작 내편 등의 동영상 부분의 그 컨텐츠의 성장성도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최근에 남자 아이돌 더 보이즈의 성장성에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린 컨텐츠 경쟁력은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홈 IoT와 자율주행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서 그 다수의 음성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음원 플랫폼의 수혜는 이제 시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텔레콤이 선택할 파트너는 그 좋은 음원을 보유한 플랫폼이 아니라 트래픽,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은 유료 가입자가 가장 많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로엔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음원 생태계가 확대될 경우에는 가입자당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유료 가입자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엔의 평균 판매 단가 7,500원 수준으로 2위 사업자와 약 3,500원의 역시 가격 갭이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1년간 유료 가입자 순증도 로엔이 60만 명, 그 다음에 KT뮤직의 지니가 40만 명으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KT와 지니뮤직, 그 다음에 NHN과 벅스는 대주주, 플랫폼이 ARP와 이익 비중을 훨씬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구조라서 이제 음원 컨텐츠 쪽에 그 성장력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로엔 같은 경우는 카카오보다 절대적인 영업이익과 평균 판매 단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카카오보다는 로엔 쪽에 그 성장 동력이 맞춰져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연기금 쪽의 수급도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목표가 상향 13만 원, 여전히 견조한 업황, 전방 산업의 긍정적인 업황을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J제일제당입니다. 역시 핵심 포인트는 원당에 대한 투입 단가 하락, 그리고 가공식품의 성장성, 바이오 제품에 대한 시장 개선, 아미노산 판가 상승으로 인한 소재 사업부의 이익 가식성입니다. 역시 CJ제일제당도 방금 말씀드린 그 삼각 합병에 따라 KX홀딩스가 가진 대한통운 지분 20%를 확보해서 CJ제일제당의 지분율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핵심 역량에 대한 강화 우려로 19일에 7%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한통운과 CJ건설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사업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M&A 협력을 통해 통합 그 가버넌스 체계화로 신규 사업과 신규 국가에 대한 그 해외 진출 시 예상되는 그 시너지 확대가 좀 궁극적으로 글로벌 종합식품회사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에도 역시 매출액은 2조 5,600억대, 영업이익 1,5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와 유사하게 생물자원을 제외한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르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글로벌 가공식품이 핵심 부분인데 매출액이 20% 넘는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최근에 인수한 농축 대두 단백 생산업체 셀렉타의 실적이 4분기 반영으로 큰 폭의 외형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원당과 대두 등의 그 투입 원가에 대한 하락 효과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품사업부도 마진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생물자원사업부 같은 경우는 옥수수의 작황이 회복되고 판매량이 회복돼서 두드러진 그 원가 부담에 대한 그 부분 가격 전가를 줄이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에는 매출액이 약 13%까지 증가할 전망이고 27.7%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돼서 여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쪽에서 꾸준한 수급 현황 측면을 봤을 때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어 중장기 지난번에 설정드린 목표가 50만 원까지는 변함이 없고요.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있었으나 좀 빠르게 주가가 회복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굉장히 견조한 화학주 중에 좀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는 SKC입니다. SKC의 본업에서 역시 S오일, 그러니까 S오일의 연간 30만 톤의 증설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폴리글리콜과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PPG에 대한 사업 호조에 따라 폴리옥사이드에 대한 수급이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프로필렌 가격에 대한 상승분을 제품 믹스로 믹스 개선에 따른 상세 효과로 호실적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SKC 긍정적입니다. 필름 사업부 또한 실적에 대한 바닥 부분과 인력 구조 조정으로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까지 힘입어 실적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SKC의 자회사는 캡티브 마켓을 보유한 SKC 솔믹스, 그 다음에 SKC 텔레시스가 중국 시장에서 안착을 하고 있고, 계절적 성수기인 4분기에 실적 모멘텀을 받는 바이오랜드까지 상당히 자회사들 실적이 견조하다. 또한 최근에 불용 설비를 재개한 INC,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를 시작한 장수까지 신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쪽 시장 호황의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소재 쪽에도 그 캡티브 마켓을 보유해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있고, 투자가 임박한 CPI 쪽, 그다음에 중국 로컬로 판로를 확대하는 무선 충전까지 자회사의 그 실적 모멘텀을 좀 견조하게 받고 있습니다. PBR 1배 수준으로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도 2%가 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의 매출액은 약 13%, 영업이익은 23%의 동반 증가가 기대돼서 주가는 꾸준히 좀 더 긍정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펜오션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그 포세이돈 유한회사라는 2대 주주가의 블록세일 5.1%의 급락 이후 주가가 지금 정상화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좀 변동성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의식하는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녀 지분에 대한 추가 출회 가능성과 단기간에 대한 운임 조정 시 운임과 주가의 동조화 현상을 좀 리스크를 보고 있지만 9월 달에 3.85%에 불과한 대차장고가 최근에 7.18%까지 확대된다는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운임이 근데 여전히 뭐 지난 3년간 계절적 흐름과는 달리 최고 수준을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는 있지만 그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 때문에 주가가 7% 이상 조정을 받고 있지만 12월 12일 기준으로 뭐 BDR가 1743포인트까지 찍었고 내년이 중요한데요. 내년에 춘절 이전까지 계절적 비수기를 지나면 2015년과 2016년에 보여줬던 손익 분기점 이하의 운임이 장기간 머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시장 운임의 큰 트렌드를 결정짓는 선박과 화물의 수급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시점에 있고요. 여전히 벌크선의 공급 증가는 3%로 상당히 낮다. 2018년에 1.4%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국의 철강성 수입량이 11월 들어 한 자릿수로 둔화됐지만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내수 가격 대비 고함량의 고품질의 해외 철강석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서 계속 중국의 2018년 조강 생산량은 확대 전망이라 철강선을 생산해서 그 운반하는 그 벌크선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선 수입량 증대의 최대 효과를 볼 것이고 수급적으로도 금융투자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서 내년 전방 산업에 대한 양호로 매출과 이익의 성장은 분명해 중장기 목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까지 충분히 홀딩하는 전략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좀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CJ부터 펜오션까지 김지훈 차장 5종목 먼저 봐드렸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0813님께서 문의 주신 테라젠 이텍스부터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1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 홀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적으셨습니다.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12,000원인데요. 권강현 이사께 들어볼게요. 네, 12,000원이면 불안감이 상당히 크시겠어요. 네.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딱 중간에서 상단 사이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편안하게 수익을 기대할 만한 자리는 당연히 아니고요. 일단은 테라젠 이텍스는 의약품 제조 판매 그리고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바이오는 기술 평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현재 연속적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최근에 주가 상승은 솔직히 말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유전자 치료나 분석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덩달아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상승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격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좀 더 홀딩을 해보거나 다음 슈팅을 기다려보기에는 좀 부담감이 큰 금액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중을 줄이시거나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종목을 잡으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테라젠 이텍스 의견 드렸고요. 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ME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는데 32,000원을 20% 들고 계신 분 3762님께서 주셨고요. 매도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김지훈 차장님. 네, SM 일단 비중도 적정하시고 가격적으로도 좋은 가격에 사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역시 포인트는 그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가 이제 군 전역 후 곧장 활동을 재개했고 일본에서 그 콘서트에 대한 상당히 꾸준한 계속 라인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샤이니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일본 쪽 콘서트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쪽에. 그리고 중국과 알리바바 그룹 그 제휴를 통해서 현지 법인 확보로 중국 내에서도 그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한 수혜를 좀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M&A 그 합병을 통해 SMCNC의 그 매출액이 고성장이 명확하다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SKT 광고 물량으로 인해 캡티브 물량에 대한 뭐 부담은 일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4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관 쪽의 수급도 약 213만 주로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걱정 마시고 홀딩하셔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메디포스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카티스템, 이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카티스템의 이 가격 상승 그리고 판매 증가를 이 기대감으로 보시면서 이 업사에 대한 가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이 퇴행성 관절염의 근본적인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경쟁 제품들의 임상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카티스템 외에는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구도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카티스템에는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카티스템이 최근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판매량까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SP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부터는 이 전년 동기는 한 305만 원 정도였는데 이 올해 3분기에는 400만 원 정도로 30% 이상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 메디포스트의 실적 증가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줄기세포 관련해서 이 정부에서 선진국 범위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 관련한 부분들의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한 4%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카티스템의 성장세 그리고 최근에 이 투신과 연기금 기관들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가격 큰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11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메디포스트 지금 저가 매수 포착주로 주신 거죠?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권강현 이사께서 준비해오신 5위 종목부터 1위 종목 지금 봐드릴게요. 네, 5위 종목으로 KB금융 한번 보겠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더니 드디어 돌파를 하고 상승이 시작이 되네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먼저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면 KB금융은 지난 10월 발표했던 잠정 실적 발표에서 이번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8%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13% 증가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분기 실적 발표분에서 KB, 신한, 하나, 농협금융지주로 꼽는 4대 금융지주의 누적순이익이 7조 7,33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6%나 늘어났어요. 그중에서도 KB금융이 2조 7,577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꼽아볼 수 있는 부분은 연말이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연말 배당 그 부분이겠네요. 결론적으로 은행들은 그리고 은행 지주회사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고배당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높은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올린 막대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주분들께 환원하겠다 하는 계획을 이미 밝힌 상태고요. 한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KB금융의 올해 배당이 지난해 4,980억 원 대비해서 2배 가까운 8,31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굉장히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반기에 크게 들었던 대차 잔고가 계속 줄어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데 큰 부담이 없으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손절가를 좀 더 타이트하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목표가 64,000원 그리고 손절가 56,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바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추천드렸던 11월 초 대비를 해서 이미 상당한 상승을 기록을 했지만 앞서 짚어드렸던 이제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들로 인해서 굉장히 가격 조정을 받고 상승 모멘텀을 다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주봉상 이평선 120선에 강한 저항을 받고 있긴 한데 딱히 하락세도 보이지 않으면서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장중에
36,000원 선까지 쭉 밀려나서 그걸 하방 돌파를 한다. 이런 부분만 없다면 적극적인 매수를 해서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뭐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0%, 85% 수준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3분기에 보였었고요. 4분기에서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에서도 뭐 대차 잔고 수준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역시 매우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짚어드리자면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 3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휴젤 한번 보겠습니다. 휴젤은 단기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를 드디어 돌파를 하고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문제 없이 목표가까지 꾸준한 상향을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오늘도 현재 한 1%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휴젤은 3분기 실적 공시에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10%가 넘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1월에 다시금 진행한 밸류에이션 평가에서 현재 3분기에 벗어났었던 예상치는 수출 증가로 인해서 매출 상승이 되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 충분히 단기간 내에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다 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현재는 어닝 쇼크에서 비롯된 공포가 작용한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성장세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게 됩니다. 현재 휴젤의 PER은 한 38배 수준인데요. 동종업종 평균 PER이 73배 수준인 걸 고려하게 되면 아직도 너무 낮아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짚어드리면 분명 52만원 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긴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에서 상승 흐름이 꺾이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목표가 56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더 높여서 44만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나와 한번 볼게요. 다나와는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80억 규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수를 진행하기로 한 공시에 대해서 주주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엔 다시 1.5% 상승을 하면서 조금 낙폭을 줄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결국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견고한 펀더멘탈이 바탕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내려놓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의 급락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줬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적 부분에서도 다나와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돼서 시장을 한번 놀랬겠었는데요. 3분기 다나와의 연결 실적은 매출액이 260억, 영업이익이 38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74% 그리고 73% 증가한 수치를 보였어요. 그리고 소셜 커머스 비즈니스를 적용을 하고 있고 또한 모바일 버전으로 역량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건전성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도 결국은 견고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에서도 양호한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주축이 돼서 양호한 수급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8거래일 정도 연속해서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실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짚어드리자면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으로 롯데지주 한번 말씀드릴게요. 롯데지주는 국내외 정치 문제에 휩싸여 있는 탓에 투자 대상으로 삼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덕분에 지금의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현재 시점에서도 신동빈 회장의 각종 뇌물 비리 혐의와 관련된 공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아무것도 결론 난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 더 좋은 종목이고요. 가치로 평가를 했을 땐 지금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법인이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인도 시장에 롯데가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면서 뛰어들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써볼 부분이긴 합니다.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가 최근 인도 안드라프레시 주 정부 총리와 면담을 가지면서 인도에 대해서 롯데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나눴습니다. 롯데 제과 그리고 롯데 계열사들은 이미 인도 주요 지역에 진출을 한 상태고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는 그룹 차원에서 인도에 대해서 최대 5조 4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추세 하단에 곤두박질을 쳐져 있는 롯데 지주 주가가 다시 상승할 만한 자극으로는 꽤 매력적인 요소로 꼽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롯데마트, 롯데 슈퍼마켓의 이제 정리가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더 큰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3개월 내 투자 의견이 있는 증권사 3곳에서 평균 적정 주가 73,000원 제시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저는 목표가 75,000원 그리고 손절가 56,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건강현 이사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10위부터 1위 종목이었고 넘버1 종목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롯데 지주인데요. 2018년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지훈 차장 남은 종목 봐야겠죠? 5위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삼성 SDI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주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은 스마트폰용 폴리머 전지 부분의 실적 정상화, 자동차용 쪽 중대형 전지 부분의 그 영업 적자 축소,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15%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법 이익이 되겠습니다. 폴리머 전지 부분은 2분기에 흑자 전환 이후로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수율의 정상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다음에 중대형 전지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법 이익 같은 경우는 내년에 9,1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상승 동력은 역시 전기차로 장기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플레이어가 소수 독점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삼성 SDI가 약 25% 넘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내년에 적자가 6% 수준으로 상당히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자료 쪽 그 평강 필름과 OLED 패널 제조 과정의 그 필수 소재인 그린호스트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게 내년에 온기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6년 만에 ROE 10%대의 두 자릿수의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고 2018년 예상 BPS 기준으로 1.1배 수준이라 하반 경지성은 회복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영업이익 턴어라운드한 2017년에 이어서 2018년에는 매출액이 약 22%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80% 증가한 실적 상승세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은 기관 쪽에서 폭발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전방 산업의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저성장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신흥국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2017년에는 중국발 사드 악재와 미국 판매 부진까지 겹쳐서 시장 대응력에 대한 재고와 부진에 대한 원인 파악으로 좀 절치부심의 한 해를 보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글로벌 전체 자동차 출하량은 현대차의 출하량은 6.6% 증가한 485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흥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10%, 러시아 20%대, 그다음에 인도가 11%대, 그리고 중국 역시도 높은 8%대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저가형 로컬 자동차들의 세제 혜택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 종료로 그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현대차의 그 가격 경쟁력이 좀 돋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다 판매량이 부진했으나 올라오는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 회복되는 구조, 역시 현대차도 같은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 쪽은 그 인센티브, 그러니까 차를 싸게 팔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빠르게 재고 부분과 같이 동반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는 매출액이 약 3%, 영업이 7%의 증가가 기대를 하고 있고 고마진의 EV 차량 역시도 차종이 지속적으로 신차가 나오고 있고 회복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순환 출자 구조 개선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도 꾸준히 부각돼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계속 자동차 산업 기저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현대차 탑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2018년에는 국내 쪽 포털과
일본 쪽의 라인의 광고 매출세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와 핀테크 등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는 2018년에 가시화된 성과물로 좀 공개가 될 전망입니다. 카카오 대비 계속 주가가 박스권으로 계속 부진은 했지만 그 부분은 역시 광고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기술 투자 확대에 대한 비용 증가로 이익이 깨지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으나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률은 올해 대비 내년에 약 5% 정도 둔화될 전망이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금 비용 인식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 비용 부분 상당히 전년 대비 낮아진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인을 중심으로 역시 광고 부분이 성장하는데 그 라인의 그 퍼포먼스형 광고의 부분은 라인 만화외, 블로그, 투데이 등으로 계속 사업의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보고 있고요. CPM 역시도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라인페이는 최근 누적 거래 금액이 3조 원까지 돌파하는 등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 프렌즈 판매 확대로 클로바에 대한 생태계 확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한 쇼핑 렌즈 부분의 트래픽의 증가와 쇼핑 광고주의 ROI 개선까지 직간접적으로 매출과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매출액은 10%, 영업이익 12%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양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인터넷 게임 업종 탑픽으로 보고 있으며 기존 전략 변함없이 여전히 목표가 100만 원까지 지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MLCC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의 필수 부품으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재료인데요. 전기 제품에 쓰이는 콘덴서의 한 종류로 금속판 사이에 전기를 유도하는 물질을 넣어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 회로에 공급하는 기능으로 상당히 전기차 등에서 대량의 MLCC가 필요하게 됩니다. 4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연말로 갈수록 계속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역시 IT 업체 연말 재고 조정 효과입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까지 상승해서 4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발표한 10월 MLCC 가격이 전년 대비로 33%, 전월 대비로는 약 7%까지 급등해 2015년 3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다는 점, MLCC 견조한 가격 상승은 삼성전기의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MLCC 업체들이 대당 채용량이 스마트폰 대비 15배 높은 자동차 업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신규 라인 증설에 집중하느라 IT용 MLCC는 계속적인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및 IT 기능 고도화로 대당 탑자량이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삼성전기 계속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익의 측면에서만 봐도 2011년 4분기 이후 6년 만에 3분기 대비 분기 대비 증익한 거는 지금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전망입니다. 생산량까지 전장용 MLCC 같은 경우는 올해 6억 개에서 2020년까지 60억 개, 10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 생산 능력 또한 1% 수준에서 2020년 11%까지 증가된다는 전망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금 주가 10만 원 아래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장기 목표가 13만 원까지 지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추세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LG텔레콤입니다. LTE 서비스 LG U+입니다. 네. LTE 서비스 후 LTE 가입자에 대한 비중 확대 기조에 있고, 데이터 사용량 역시 업계 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G 환경 내에서 업계 내 최다수 가입자를 보유한 홈 IoT 부분의 성장 잠재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가입자 점유율이 20.7%로 정체되고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을 고려해도 꾸준히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기대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LG U+ 내 LTE 가입자의 점유율은 2017년 이미 2분기에 90%를 넘는 상회하는 수준이고, 방금 말씀드린 LTE 가입자 기반으로 업계 내 최고 수준의 데이터 사용량은 높은 가입자 데이터 요금조의 상향제로 유인해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을 닦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 예정된 5G도 3위 사업자에게 충분한 사업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의 효과까지 긍정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홈 IoT 서비스는 5G 상용화 이후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이 높아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5G 추진단을 설치하고
주파수에 대한 전략 수립과 커버리지 투자를 담당할 예정이고 AI 사업부를 CEO 직속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최근에는 화웨이하고 협업을 통해 5G 기술의 상당한 부분을 축적했고 2019년 상용화 기대감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고 최근에 수급도 보험과 연기금 쪽에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면 매수 가능한 가격은 개인적으로 13,000원에서 14,500원대는 충분해 보이고요. 중장기 매도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700원을 잡고 대응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말을 맞아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10종목씩 추천주가 공개됐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이 됐고 나흘 연속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투자 전략 세워드렸고 추천주도 공개해드렸는데요.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보시고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